반갑습니다. 방금 봉독한 본문에서도 마음 난리를 평정하는 도원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곧 추석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추석이 되면은 추석 아니라 설이나 어떤 날이든지 간에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있죠. 가고 싶은데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세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영모묘원을 가고 싶대요. 우리 진타원님은. 예. 영모묘원에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이제 거기에 조상들이 계시는 분들은 거기를 가고 싶으실 거고, 또 고향이 다른 데 있는 분들은 또 거기에 가고 싶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가고 싶은 곳이 장소는 다르지만 어쩌면은 같은 데를 가고 싶을지 몰라요. 우리 고향은 지금 이제 김원배 교무 같은 친구들한테 제가 대학원 있을 때 물어봤더니 아니 너는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뭐 무슨 산부인과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산부인과래요. 요즘 애를 산부인과에서 낳으니까 산부인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만약에 우리 후진들이 대단한 큰 성자가 나오면은 그 성자의 탄생지는 무슨 산부인과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틀을 봐가지고 어떻게 탄생가를 잘 골라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죠. 뭐 옛말에는 아버지의 뼈를 빌려서 어머니의 살을 빌려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향은 부모님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부모님이 그래서 늘 그립고 그냥 지금 계시건 안 계시건 그리운 존재가 부모님이죠. 그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은 오래 모시고 살까 그런 고민을 하실 거고, 이미 이제 부모님이 열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부모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해줄까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가지고 땅의 기운을 받아서 자랍니다. 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먹는 것, 풀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땅에서 나오죠. 앞으로 스마트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물이라든지 영양제를 줘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땅으로 비롯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기는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요. 그 소나 이런 가축들도 다 땅에서 나오는 곡식들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있어서 우리가 먹고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토불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이었죠. 신토불이. 우리가 수입품을 덜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신토불이를 많이 강조했고, 자기 고향에서 나오는 뭔가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그런 걸 먹으려고 노력했던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도 아마 건강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은 훨씬 더 먹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부자들이 고기도 먹고 이밥의 고깃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부자들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부자들은 잡곡밥에다가 야채를 많이 먹어요. 야채가 더 고기보다 비싼가 봐요. 그래서 아무튼 야채를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 야채나 고기 그것도 다 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의 기운을 받아서 자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이나 과일을 제상에 올리고 그것으로 조상님들께 이제 그동안 감사합니다. 저희 후손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사를 올리는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 음식으로 하는 제사가 한계가 있는 것을 대종사님이 아셨기 때문에
독경이나 축원으로서 대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도 명절 합동 향례를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음식을 차려서 하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하면은 내 고향이 대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의 고향이 되신 조상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독경을 하고 또 추석 명절 제사를 모시면서도 그 마음을 가지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부모님, 조상님, 그분들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육신의 고향은 부모님이시고 또 실제로 우리가 태어난 곳이죠. 네, 노태극님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함나예요? 아, 그래요? 함나 맞아요? 진짜 함나예요? 네, 이 육신의 고향은 함나가 맞겠죠? 예, 맞을 텐데 그러면은 다른 고향이 어디 없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인생에서 기쁜 때를 말하라고 하면 천리 타향에서 고향 사람을 만났을 때가 기쁜 때라고 합니다. 타향에서 고향 예를 들면은 김민현 교무님이라고 전산 종법사님 동생이신데 그 교무님이 동진주 교당에 근무하실 때예요. 그런데 전라도 버스는 빨간색이잖아요. 경상도 버스는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그 교무님 말씀이 빨간 버스만 봐도 반가웠다는 거예요. 빨간 버스만 봐도 반가웠대요.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그런 마음하고 같은 내용이죠. 빨간 버스 전북역에 이렇게 써진 그 버스만 봐도 반가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어디에 갔을 때 고향을 생각할 때 생각하는 마음이 많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살든지 그러면 향수병이 생기잖아요.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에서 먹던 음식이 먹고 싶어서 향수병이 생깁니다. 그런 때를 생각하면 빨간 버스를 보면 눈물이 난다. 그런 마음이 이해가 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는 사람이 진리를 탐구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학생들한테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냐 하면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간절한 신념으로 공부해라.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요새 아이들은 이제 산부인과를 고향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애국 지사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만주나 북간도나 상해에 갈 때 무엇을 가져갔어요? 뭘 가져갔어요? 네, 태극기를 가져갔어요. 물론 태극기를 가져갔겠지만 고향을 흙을 가져가서 베개에다가 넣고 흙 냄새를 맡으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독립의 의지를 다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홍범도 장군 논란이 있는데 그 애국지사들이 고향의 흙을 가져가서 베개에 넣고 주무시면서 독립의 의지를 다졌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참 격세지감이 있는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향에는 선조들의 산소가 있고 또 이제 아직 건강하시다면 부모님이 살아 계시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늘 편안하고 가고 싶고 그립고 그런 생각이 드는 데가 고향이죠. 그리고 가끔 이제 운 좋게도 옛날 친구도 만날 수 있어요. 고향에 가면 옛날 친구도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저희 고향은 이제 육신의 고향은 산청이에요. 경남 산청.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교무가 돼서 나와서는 거의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했는데
이제 아파서 쉬는 동안에 갈 수 있었고 대학원 대학교 있을 때는 명절 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보면은 차가 그렇게 많아갖고 주차난이 심해요. 도로가 넓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자녀들이 차 한 대씩을 끌고 오니까 주차난이 시골에도 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든 고향에 갔을 때 참 마음이 설레죠. 누구를 만날까 그런 설레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집에 명절에 오는가 기다리는 재미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설비비나 추석빔을 사주시면 뭘 사주실까 이런 게 굉장히 기대가 됐죠. 그래서 뭐 옛날에 때때 옷을 입고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먼 옷을 어떤 것을 1년 내내 사주지 않고 명절이나 돼야 옷을 사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옷을 어떤 걸 사주실까 하고 또 우리 집에는 누가 어떤 손님이 올까 별로 평소에 오지 않는 손님이 명절이 돼서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님도 기다려지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차차 나이 들어서는 명절이 크게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다 명절이 기다려지나요? 네. 얼마 전에 어떤 우리 교당 어르신이 그러세요. 명절에 대해서 자식들이 오면은 힘이 든 거예요. 애들이 와갖고 그냥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서 뭐 깨소금은 어디 있어요? 고춧가루는 어디 있어요?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놔둬라 내가 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 그런 사태가 생기죠. 그래서 그냥 아이 너희들도 편하게 지내고 나도 좀 편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는 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다 있긴 하지만은 명절이 힘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정말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명절이 불편한 사람들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결혼을 하라고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혹시 자녀가 결혼 안 했다면은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쉬다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명절이 설레고 좋은 그런 때는 어린 시절이고 나이가 들어서는 명절이 부담스럽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도님들도 명절에 챙겨야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고 사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어른 노릇을 하려면 자식도 챙겨야 되고 또 위로 어른도 챙겨야 되고 주변 사람들도 챙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챙길 사람이 많아가지고 숙제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고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됐었는데 나이가 들면은 챙길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런 마음이 우리 교도님들은 더 그러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교물에도 뭐 돈도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마음을 써서 누군가를 챙겨야 돼요. 명절이 되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교도님들은 정말 애쓰시는 명절이 또 하겠다. 고향에 가는 것도 여기가 고향이시죠. 이제 뭐 고향을 찾아가는 어른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 고향에 계시면서 고향에 오는 설레임을 가지고 오는 그 자녀들을 만나서 다 응접을 하고 자녀지만 손님이잖아요. 응접을 하면서 잘 있다가 가게 하는 그 역할이 참 애쓰시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고향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려면 힘이 드는 그런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때 보은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은 주지를 하던 때였는데 늘 손님이 오시면 고향 사람이니까 잘 대접해라 이렇게 상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맨날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들이 궁금하죠. 아이,
고향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스님은 고향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신 손님들에게 우리 스님이 고향 사람이라고 하시던데 스님하고 고향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처음 뵀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노태경 님이 함나라고 말할 때는 처음 뵌 거죠. 그런 고향은 처음 뵌 거예요. 스님하고 같은 고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께서 고향이라고 하고 고향 사람을 잘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상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교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것도 잘해라, 저것도 잘해라, 그렇게 하면 부담이 많이 돼요. 잘하고 있는데 또 잘하라고 어떻게 더 잘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해 드려야 되겠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몸은 고단하고, 그러니까, 아유, 그만했으면, 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 이렇게 고향 사람이 많아요. 다 저분들은 고향 사람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 상자 보고 네 고향은 그럼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상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고향은 어디냐? 그러니까 상자가 보고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제 고향은 출가성이 무슨 고향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이제 들은 풍월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렇다. 이 고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을 말하는 거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고향인데 고향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고향 사람을 대접하듯이 잘 정성스럽게 대접하라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자들이 알아듣고 고향 사람을 반기듯이 잘 대접을 해서 늘 스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고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고향 사람 아닌 사람이 없겠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사은 중에 부모원을 말씀하실 때 3세를 생각한다면은 부모 될 사람과 부모 되었던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3세를 생각한다면은 다 부모, 형제, 친구 무슨 인연이든지 다 됐을 겁니다. 여기 함께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무엇이든지 지금도 인연이 됐지만 그 전에도 뭔가 가까운 인연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만났잖아요. 그래서 다 내 부모처럼 내 부모를 모시듯이 모시는 것이 부모 보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은 스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고향 사람이니까 잘 대접해라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 고향에서 온 사람처럼 다 잘 받들고 잘 모시는 것이 우리 표에 보면 무슨 표로 말할 수 있을까요? 곳곳이 부처니 일마다 불공하라. 모두가 다 부처니까 부처님으로 잘 모시라 그런 이야기죠. 우주 만유를 고향 손님처럼 고향 사람처럼 다 생각한다면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고향 까마귀 타양에서 천리 타양에서 정말 반가운 고향 까마귀를 보듯이 고향 사람을 만나듯이 그렇게 좋을 것입니다. 약간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짜먹는 우유 같이 생긴 아이스크림 기억나요? 아이스크림 이름이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이렇게 짜먹는 거. 설레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 설레임을 사러 갔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설레임이라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주세요 했어요.
근데 뭐 주세요 했을까요? 혹시 마음? 마음? 네? 두근두근, 수타원이면 두근두근, 마음, 또 뭐라고 했을까요? 콩닥콩닥. 아직 조금 멀었어요. 근데 설레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그거,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네? 거시기. 맞아요. 전라도 사람이면 거시기 해도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네? 짜먹는 거? 망설임 주세요. 그렇게 했대요. 망설임 주세요. 설렘하고 비슷하긴 해요. 어찌 이제 착각을 할래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약간 졸려하시는 것 같아서 저기 재운 사람이 깨우는 차원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노인하고 스님이 같이 길을 가게 됐습니다. 길을 가게 됐는데 저도 이제 머리가 많이 빠져갖고 고민이에요. 키 큰 사람이 보면 머리 숱 없는 데가 머리 바닥이 다 보이게 생겼어요. 근데 그 노인은 머리가 몇 가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상투를 틀었으니까 그걸로 상투를 틀으니까 상투가 콩알만큼 조그만 거예요. 근데 이제 스님이 자기는 깎았으니까 같이 가다가 하루를 묵게 됐어요. 하루 주무시고 스님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3시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그 이제 노인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기가 발동해고 살짝 그 상투를 탁 잘라서 콩알만 하나 하니까 자르기도 쉽죠.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버렸어. 그리고 가버렸죠. 있으면 혼나니까. 갔는데 이 노인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상투가 없는 거 보니까 아이 스님은 여기 있는데 상투는 어디 갔지?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머리를 깎았으니까 스님이 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은 상투 정말 콩알만큼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그것이 자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스님은 여기 있는데 노인은 어디 갔지? 노인의 정체성은 상투에 있는 거예요. 그 노인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스갯소리예요, 이런 것은. 그 노인은 상투가 곧 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고향이 함나다, 익산이다, 뭐 솜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마음 고향은 어딜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그 농사는 요즘 이제 처서에 비가 오면은 천석을 감한다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처서에 비가 오면 그러니까 소출이 천석이나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처서에 비가 요번에 많이 와갖고 어쩔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농사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농작물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얼마나 자주 다니면서 물도 잘 관리해주고 관리를 잘 해줘야 농사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농사 짓는 농부가 자기의 근본 마음에 돌아가서 벼 포기를 고향 친구 대하듯 보살피면 수확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수확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 훈사님 회사 운영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직원들한테 뭐 해주는 게 제일 직원들이 좋아해요? 어떻게 해주는 걸 제일 직원들이 좋아해요? 놀게 해주는. 네. 저기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뭐 지금 교수님들도 여러분인데 최고 명강은 짧게 하는 거래요. 짧게 하는 거. 법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더 명강은 휴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훈사님은 직원들을 놀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놀게 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여유롭게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장이 사원을 가족처럼 아낄 때 회사가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장님들은 회사 사원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노조쟁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회사도 다 그렇게 말해요. 나는 가족을 사원들을 너무 많이 부려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없는데 다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런 데가 들어있죠. 사실은 말은 가족처럼 대하기로 했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후진을 가르치는 교육자. 교육자는 여기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할 때 제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지금 예를 들면 내가 늙었는데, 내가 퇴임도 했는데 지금은 학점을 줄 능력도 없는데 제자가 나를 찾아온다. 덕사님, 왜 찾아와요? 왜 찾아와요? 제자들이 왜 찾아올까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을 때 찾아오죠.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을 때 찾아와요. 저는 그 고향 산청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이제 진주로 갔거든요. 그때 중학교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때 우리는 공학이었는데 졸업을 시켜보면 남자들은 의리가 있어갖고 찾아오는데 여자들은 안 찾아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 그럼 무슨 성차별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가 여자여도 찾아갈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편지랑은 몇 번 드리고 그랬지만은 교문을 하고 보니까 찾아갈 수가 없네요.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80이 넘었더라고요. 80이 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하고 사모님이 둘 다 살아 계신 거예요. 살아 계시는데 그 80이 넘은 선생님이 아직도 저를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가 훌륭해야 기억을 하시죠. 예, 이 우스갯소리고요. 아무튼 아직도 제 이름이랑, 그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물론 저는 말썽을 피우는 과는 아니니까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연세가 많아도 기억에 남아있는 제자 몇 명 안 돼요. 우리도 그렇게 많은 선생님을 겪었지만 기억에 남는 선생님 많아요? 많지 않죠. 이리교당에서 그렇게 많은 교무님들을 보냈죠. 여기서 모시고 살다가 보내고 그랬는데 기억에 남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교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은 A 교무님이 더 기억에 남고 저분은 B 교무님이 더 기억에 남고 그렇더라고요. 각자 자기에게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해줬냐에 따라서 더 기억에 남기도 하고, 또는 어떤 교무님은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교무님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수도 있죠. 저도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전화를 하는데 어떤 분이 누구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도 아마 기억에 안 남을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후진을 가르치는 교육자는 제자를 내 몸같이 사랑할 때 훌륭한 제자가 나올 수 있고 그 제자들이 그 선생님을 기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정을 맡은 정치인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 나라는 이상국가가 될 것입니다. 요즘 모로코나 시리아에서 지진과 홍수 피해가 그처럼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엉망이니까 수습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해외 원조가 많아도 그것이 어떻게 정리될지를 잘 몰라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 중에서 앞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로 훨씬 더 잘해야 돼요. 그냥 그런 공직에 나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봉사를 잘 해야
자기의 그 자리 값을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고 하는 적이 있죠. 원래 나는 이래. 누가 저보고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원래 나는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었냐면 나 안 고칠 거야. 그죠? 나 안 고칠 거야.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될까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죠. 그런데 나 원래 이래. 안 고칠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고쳐야 돼요. 더 진급을 하자고 우리가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고쳐야죠. 내가 나이가 90을 먹었든 한 살을 먹었든 고칠 방향이 있으면 고쳐서 더 잘 해야 되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안양 석수동의 한 은행에 청원 경찰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은행에 갈 때 요새는 은행도 잘 안 가지만 청원 경찰이 계시면은 그분들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신가요? 여기 어르신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만약에 돈을 수억을 찾으러 갔다면은 좀 이걸 지켜줬으면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뭐 돈을 그렇게 막 많이 찾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저 얼마씩 이렇게 찾기 때문에 그냥 나를 경호 안 해줘도 되고 걱정 안 해요. 그런데 그 청원 경찰은 지적을 받았어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적을 받았냐면 아유 당신은 인상이 좀 안 좋아요. 이렇게 그 은행장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 원래 뭐 그래요. 나 이대로 살래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기서 월급 조금 받고 있다가 끝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태도가 너무 딱딱하다는 지적을 받고 보니까 연습을 했어요. 연습. 거울 보고 매일 연습을 했어요. 저도 연습이 필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매일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했어요. 우리 교도님들 굉장히 인상이 다 좋으신 편이에요. 좋으신 편인데 이제 가만히 있어도 화났어? 이렇게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혹시 누가 나보고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그런다면은 거울을 당장 봐야죠. 거울을 당장 봐야 돼요. 화났어? 이렇게 말하면 표정이 별로 안 좋군요. 이거를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청원 경찰은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잘 하는 종교가 어디예요? 훈련법이 가장 발달된 종교가 바로 우리 원불교예요. 그러니까 아이 나는 그저께 왔어요. 그래도 점점 연습을 해 가야죠. 훈련을 해가지고 아 원불교를 신앙하더니 표정이 달라졌네 이래야죠. 추석에 며느리가 왔는데 아 어머니 작년보다 더 인상이 좋으시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고약하신지 몰라요 이렇게 한다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죠.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그 청원 경찰은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뭐를 했냐면은 예금에 대해서 다 공부를 했어요. 예금에 대해서 이런 예금은 이런 때에 좋고 저런 때에 좋고 이런 공부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인상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청원 경찰한테 가는 거예요. 창구에 가서 물어볼 거를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은행에 돈이 예금하는 사람이 늘었답니다. 늘어가지고 80억 정도였었는데 300억 정도가 됐다고 해요. 이거는 그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져서 사람들이 그 청원 경찰을 이제 임시직이었는데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달라고 막 건의를 해갖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은행이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은행하고. 그러면 이제 어때요? 자리가 없어지게 되죠.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인상이 좋고 반응이 좋으니까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그분을 우리
스카웃이 맞아요. 스카웃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스카웃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새마을 공고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있으면서도 많은 상담을 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객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4년 그때예요. 요새하고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죠. 요즘은 은행에 사람이 별로 안 가요. 특별히 대출을 해야 된다든지 통장을 바꾼다든지 그런 일 아니고는 안 가기 때문에 은행의 수요가 줄었는데 그때는 이제 상당히 많았죠.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을 한 거죠. 정말 다른 사람이 충고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원래 그래, 나를 못 고쳐, 이렇게 안 하고 아이고 고쳐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또 자료 준비도 많이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주니까, 말하자면은 표현이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일개 청원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창구 직원들보다 더 많은 예금을 유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도님들이 원불교 신앙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요번에 와서 보니까 더 좋아지셨네요. 더 너그러우시셨네요.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원불교를 잘 신앙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추석에 자녀들이 와서 뭐라고 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이냐면 늘 날마다 마음의 고향을 찾아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의 고향.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마음의 고향은 매주 법회 시간에 외우는 일상수행의법 1, 2, 3조에 들었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럼도 없건만은 이렇게 돼 있죠. 그 자리가 바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 마음의 고향을 잘 찾아서 거기를 유지하시는 거죠. 바다 가운데 아주 깊은 심해에는 파도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국제선 항공기를 타면은 구름 위에는 밑에서 그냥 폭풍우가 치고 비가 거세게 내려도 잔잔한 걸 볼 수 있죠. 그런 상태. 혹시 심해는 잘 못 보니까 비행기 타시면 그 위에서 이게 마음 고향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럼 없는 그곳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멸보궁을 만들어서 내가 늘 내 속에 그 정멸보궁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정멸보궁 속에서 마음의 고향을 찾아들고 늘 그곳을 들여다보면서 마음 거울이라고 할 수 있죠. 심경, 반야 심경이잖아요. 그 마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약간 차선을 비켜놨다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핸들을 돌리잖아요.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의 고향인 그 심향을 찾아서 들어가고 그 심향을 잘 비춰보는 심경을 갖고 또 그 속에서 심화를 피우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길게 준비했는데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기로 할게요. 추석은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그런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가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그럽니다. 고향에 오는 분들도 반갑게 맞이하고 그러면서 고향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고향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분을 뵙고 싶어서 오는 자녀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정말 우리 육신의 고향이 되신 부모님과 조상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나는 내 마음의 고향을 잘 찾아서 그 속에서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시면은 추석에 제가 기도문에 쓴 거 있죠. 혈연뿐만 아니라 가족이 법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되리라 믿습니다. 모두 마음 고향과 육신 고향을 잘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